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무인 점포에서 양심적으로 결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초등학생이 있었죠. 사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뉴스가 된다는 건 그만큼 도난이 일상화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셈이죠. 한편 쏟아지는 도난 신고에 골머리를 앓던 경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무인 점포에 들어선 초등학생. 박스째로 가져간 상품이 결제가 안 되자 낱개 제품을 수십 번 찍어 제 값을 내고 갑니다. 이 학생의 모습이 보도되자 전국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결제하는 척만 하고 물건을 슬쩍 가져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당연한 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키오스크 열쇠를 아예 부러뜨리고 가져가는 남녀 커플도 있었고, 마스크 눈만 내놓고 아주 그냥 장갑까지 끼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2021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무인 점포 절도는 신고된 것만 6,300여 건. 그런데 검거된 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로 고민하던 경찰이 무인 점포 계산대에 영상 장비를 놨습니다. 24시간 사람이 지날 때마다 반복합니다. 충주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순찰차와 CCTV 관제센터 모습을 보여주며 경찰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놓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경찰관 모형을 설치하거나 양심 거울을 부착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무인 점포 절도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가 잇따르고 있는데 양심 거울을 설치한 제주에서는 석 달 동안 피해 신고가 절반 넘게 줄어든 만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계산을 잘 하고 있나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계산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충동적으로 휩쓸릴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 명확하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인 판매점 내에서 행하는 범법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주경찰은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단말기 설치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미성년자 성착취 집중 보도입니다. 어제 첫 시간에는 가출 미성년자를 향해 SNS로 접근하는 성인들을 비춰봤는데요. 오늘은 성착취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미성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채연, 조미애 두 기자가 함께 보도합니다. 한 기관에서 10대가 주로 사용하는 SNS 플랫폼 두 곳을 대상으로 4주간 헬퍼가 올린 글을 살펴봤더니 숙박을 제공해주겠다는 글이 27.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글과 밥을 사주겠다는 글은 각각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도와주겠다거나 현금을 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은 기프티콘 이렇게 주고받거나 계좌로 돈 넣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많이 없고요. 대면으로 만나면 뭐 도와주겠다, 식사 뭐 사주겠다, 숙식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혹 진짜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도움을 뿌리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성착취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픈 채팅 같은 거 켜가지고 만들었어요, 방을. 심심한데 대화할 사람 아니면 용돈 좀 줄 사람하고. 그럼 누가 들어와요?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나이가 있는 분들 들어와서 한번 자면은 이제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은 뭐 터치만 하게 해주면 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몇 분만 만나자. 이러한 대화는 실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급한데
더 이상 어디 구할 데가 없고 지금 당장 알바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나쁜데 이제 한 명을 조건 만남을 돌리고 돈을 받아오는 잠깐 갔었는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몰려다니지 말고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오피스텔이 비어있다고 이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사주고 혼자 지내라고 하더니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성폭력했어요. 당시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해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15살 가출 소녀는 임신 중에도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을 벌어야 한다며 랜덤 채팅 앱에서 성매수남을 끌어들여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정말 더럽고 더럽다. 그리고 가엾다. 미친 듯이. 하지만 버려지는 게 더 무서웠다. 아이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애들이 왜 그 어떤 요구나 이런 거를 수용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왜 애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까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피해자가 하는 실무자가 봐도 나라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범죄입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죄의 무게만큼 무거울까요? 과연 가해자들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유인할까요? 가해자의 정체와 수법을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통해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MBC 충북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석 달에 걸쳐 5년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죄와 벌,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네, 전국 6개 도와 18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해 인구 감소 도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천과 단양, 옥천, 보은 등 충북 6개 시군과 강원도 통해, 경북 영주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협력 조직을 구성하고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업체가 청주의료원에도 일부 장비를 계약과 다르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1년 청주의료원에 설치한 냉난방기 330대 가운데 23대가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설치된 사실을 자체 감사해서 적발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업체와 청주의료원이 설계와 다른 제품을 바꿔 설치하면서 구두로 협의하고 계약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비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에너지 효율이 다른 냉난방기를 납품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4년여 만에 재발한 구제역이 7일째 추가 발생 없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 농장의 발병 이후 확진 사례가 없어 누적 11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몰 처분된 가축도 소 1,500여 마리, 염소 61마리 등 1,571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청주와 증평 지역 3km 방역대 내 소농장에 대해 매일, 또 그 외 충북 전역의 소농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전화 예찰을 진행해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지 못한 감염 농장 7곳과 방역대 내 농장 12곳은 모두 최근 3년 동안 첫 위반으로 확인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하던 과수화상병이 충주 지역 과수원 2곳에서 추가로 발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살미면과 신리면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을 확인하고 감염목 제거 등 방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